네, 그 다음에 이제 나노 신소재 관련돼서 부족했던, 그러니까 나노 신소재 매출과 이익을 깎아먹었던 메모리의 가동률이 회복되면 이 메모리 반도체 공정 내에 시가격 사용량이 증가하고 나노 신소재 이 CMP 슬러리의 매출이 앞으로는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2차전지 도전제에 쓰이는 CNT 슬러리가 지금 계속 2022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캐파 또한 꾸준히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음극재용 CNT랑 양극재용 CNT 둘 다 하는데요. 지금 경쟁사는 LG화학이라기보다는 일본의 도요칼라가 좀 경쟁사가 되겠습니다. 음극재용 CNT 도전제는 LG엔솔, SK온, 삼성 SDI, 노스볼트까지 모두 나노 신소재가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양극재용 도전제는 실제 지금 SK온하고 AESC의 나노 신소재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LG엔솔의 캐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LG엔솔의 양극재용 도전제를 납품하는 LG화학 외에도 당연히 나노 신소재도 LG엔솔 쪽으로 물량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재원산업, 비상장사인 재원산업이 이 양극재용 CNT 도전제를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도 삼성 SDI 캐파가 커질 경우 투벤더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 테슬라가 이제 4680이 계속 연기되고는 있지만 4680 배터리 양산과 관련돼서 LNF의 양극재 직납 계약이 나온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 실리콘 음극재와 이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실리콘 음극재 플러스 CNT 도전제 단에서 양극, 음극 모두 양산이 가능하고 음극에서는 CNT 도전제를 나노 신소재가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용 이 4680이 본격화될수록 이 음극용 도전제의 직납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벽 이 CNT 도전제는 연평균 2030년까지 꾸준히 40% 가까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테슬라 관련돼서 건식 전극 공정 도입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건식 전극 공정 도입의 가장 첫 단추가 이 CNT 도전제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CNT 도전제 확보는 이 건식 전극 공정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양극재용 도전제 시장 요 표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2020년 대비해서 2026년에 카본 블랙의 성장보다 월등히 CNT 도전제의 성장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이는 카본 블랙이 상당 부분 CNT 도전제로 대체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건식 전극 공정 자체가 이 공정 간소화,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이슈가 되는 비용 절감, 공정 간소화, 생산 시간 단축에 모두 극대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건식 전극 공정 관련돼서 첫 단추인 CNT 도전제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나노 신소재가 아주 긍정적인 이슈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나노 신소재 이제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올해 같은 경우가 한 42% 매출 성장이 나오고 내년에 88%, 2025년 데이터가 없어서 그냥 평균만 추정했습니다. 65% 했을 때 2025년 평균치만 해도 한 3,500억대 매출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아까 2025년 기준으로 소위 말해서 2차전지 도전제 단에서만 지금 그 3,000억대 매출, 3,500억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2차전지 도전제에서 얼마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4,000억 넘는 매출도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올해 같은 경우는 36%, 내년에 81%, 이걸 평균치만 계산해도 2025년에 영업이익 한 650억이 넘는 영업이익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이 가장 나노 신소재의 음극재나 첨가제 대비해서 강점은 견고한 영업이익률입니다. 2023년, 2024년 모두 20%대 가까운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PEG 값으로 계산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성장폭보다 PER 값이 높기 때문에 2배를 넘는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0.6배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영업이익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2023년과 2024년에 평균치만 영업이익이 성장한다고 가정해도 2025년 PEG 값은 0.4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PEG 값이
매우 높은 건 사실이나 2024년, 2025년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2024년과 2025년은 다 1배 미만으로 떨어진다. 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재무구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올해는 플러스로 들어오는데 내년에 42억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내년에 284억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일부 그 증권사 레포트에 따르면 편차가 심합니다. 내년 기준으로 283억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오히려 축적이 된다고 보는 회사 레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그 재무 관련된 분기 실적에 따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올해와 내년 기준으로 해도 다 20% 미만의 굉장히 견고한 부채 비율을 자랑하고 있고 순차익급 또한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재무구조가 상당히 양호하다. 다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얼마나 마이너스로 전환될지는 분기 실적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노신소재 밸류에이션 타 기업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올해 기준은 8300원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나마 83배까지 떨어졌는데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캠, 제이오의 평균치보다 훨씬 지금 비싼 15% 이상 비싼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2024년 기준으로 PER이 영업이익이 2024년에 엄청나게 성장하기 때문에 45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4년 PER 기준으로는 2024년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캠, 제이오의 평균치랑 격차가 2023년보다는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5개 기업, 연간기업, 음극재, 도전재, 첨가제 연간기업들의 평균 15%보다 월등히 좋은 20%의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PER 기준이나 EBITDA 기준으로 비싼 건 맞는데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과 이익 성장률을 고려하면 이 PER, EV, EBITDA 값보다는 PG 값이 좀 더 밸류에이션 측정하기엔 좀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PEG 값을 보시면 2024년에 0.6배 미만으로 떨어지고 2025년은 23년과 24년의 평균치로 계산했을 때 0.4배까지 떨어진다. 근데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올해 역성장하고 제이오 같은 것도 올해 역성장하는데 다만 이제 한솔케미칼하고 제이오는 2024년, 2025년 모두 한솔케미칼도 24년, 25년 모두 1배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제이오도 모두 1배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한솔케미칼은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굉장히 작고요. 제이오는 한솔케미칼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은 높은데 PER이 나노신소재보다 훨씬 낮아서 그래서 PEG 값이 낮다. 그래서 PER 값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PER을 훨씬 영업이익 성장률이 상회하는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재료가 전 더 PEG 값, 변형 PEG 값 기준으로는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인데요. 기관은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고 있고 외국인은 그래도 최근에 보시면 그래도 누적적으로는 최근 기준으로는 지분율을 꾸준히 늘려서 6%대 나오면서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다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120일 좀 더 장기로 봤을 때는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장기로 봤을 때는 약 22억 정도를 팔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가 지금 2,300억 넘게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봤을 때 수급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단기나 중기 지금 이평선들을 다 이탈해서 굉장히 지금 추세가 나쁜 완전 꺾인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만 원대 여기 지금 줄거져 있는 12만 7천 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면서 다시 지금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RSI 지표상으로도 22만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과매도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주봉상에서도 지금 추세가 지금 완전히 꺾였는데요. 추세가 완전히 꺾인 이유는 기관이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팔면서 기관 물량에 따른 부담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목을 못 받아서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반전되려면 좀 시간 소요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월봉상에서도 보면 추세가 꺾였습니다. 근데 월봉상에서도 보면 역시나 기관에 거의 지금 매수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바닥을 찍고 있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오면 저는 좀 빠르게 좀 추세가 반전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노신소재 투자 포인트 요약해드리면 펀더멘털에 비해서 되게 주가가 굉장히 과도하게 30% 넘게 빠졌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30% 넘게 빠진 시점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 2분기, 3분기에 소위 말하는 이 도전제의 매출 비중 자체가 내년에 70%, 내후년에 80%까지 커지려면 분기 실적상으로도 매출 비중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나머지 굉장히 1분기 실적을 깎아먹었던 태양 전지 전극 소재,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도 하반기에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훨씬 실적이 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첨가제, 도전제, 음극재 대비해서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그 좋은 마진이 나노신소재의 펀더멘털을 견고하게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파가 이 캐파 성장률이 내년과 내후년에 매출과 이익 단에서 80%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져서 굉장히 걱정도 되시고 1분기 실적도 잘 안 나와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보고 있고 나노신소재 관련돼서 펀더멘탈 부분에서는 전혀 변한 게 없다. 캐펙스 투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추정치,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관련된 개별 사업부의 실적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관련된 실리콘 음극재의 그 성장, 실리콘 음극재가 앞으로 많이 쓰이면 같이 도전돼도 쓸 수밖에 없는 거, 실리콘 음극재 적용 차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의 적용 비율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럼 도전제는 같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나노신소재 그리고 건식공정, 테슬라 건식공정 4680이랑 건식공정 관련돼서 이슈가 아직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반영이 되면 나노신소재 추가 성장 동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 관련돼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노신소재 펀더멘탈을 믿고 홀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